그런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라 이렇게 뭔가 타 브랜드지만 트렌디한 느낌에서 옷 하나 골라서 입을 수 있고 그런 느낌의 일단 외모. 웬만하면 백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때쯤 되면 이제 셔츠 좀 입으려고요. 약간 이태리 남자들, 이태리 할아버지들이 생각났어요. 이태리 할아버지들은 다 멋쟁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셔츠를 딱 입고 맞아요. 이렇게 막 은발에 이렇게 하고 그 나이와 상관없이 여자들한테 이렇게 눈길을 보내는 그 에너지. 정말 저 잠시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미나리 녹음 계속됩니다. 숨어 있는 게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거란다. 이제 할머니가 데이빗하고 그 미나리밭 있는 데서 이제 뱀이 나오니까 데이빗이 뱀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저러면 숨어버린다고. 숨어 있으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그쵸. 있는 맞아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데이빗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데이빗이 심장병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사전에 좀 회의를 할 때 우리 마리님이 정체성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왜 그게 정체성과 연관이 있는지부터 좀 얘기를. 맞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있는데 이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좀 찾아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민간 사람들은 정체성의 문제를 겪게 되잖아요. 나는 한국인인데 주변 다 미국인이고 그에 맞는 문화를 강요받는 자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삐걱삐걱 하는 와중에 할머니가 와요. 아까 백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춧가루 뭐 멸치 이런 거 다 들고 와가지고 한국인을 의미하는 무언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데 독자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를 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은 할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그 자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할머니가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일부러 더 강조됐다고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데이빗은 이민자의 아들로서 뭔가 정체성을 혼란을 겪으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부여받는 기회가 적다 보니 그 부재가 심장병에 심장에 구멍 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거고 할머니랑 지내다 보니까 한국인의 정체성이 채워지면서 점점 매워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었고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이 또 핵심이잖아요. 신체에서. 그 부분이 고장이 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할머니가 오시면서 건강해지고 의사가 딱 그러잖아요.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한예리는 이제 다 써들고 캘리포니아 갈라 그랬는데 지금 하던 대로 하세요. 수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다른데 다 괜찮아도 심장 하나가 아프면은 몸은 그쵸. 다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정체성,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잘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요. 그죠. 그렇죠. 정체성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스티븐 연이 나온 거를 인터뷰를 좀 한번 찾아봤었는데 스티븐 연은 자신이 한국인이기도 하고 미국인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미국에 살았는데도 그리고 사실 명성도 좀 있잖아요. 배우로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아직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속해 있고 저기 속해 있는 게 아니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좀 뭔가 스트레인저처럼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거 좀 보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신가요? 난 이런 정체성 너무 훌륭해라든가 이 부분은 정체성이 좀 내가 없는 것 같아라든가 내가 좀 신경 쓰는 부분. 저는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게 이 성 역할. 이게 이제 늘 그래 왔던 남성성, 여성성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성에서 좀 그 기준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혹시라도 뭔가 치우쳐 있는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가지게 될까봐 그 부분을 항상 되게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검열을 하시는 건가요? 항상 하고 있어요. 되게 긴장 많이 하게 돼요. 혹시라도 이게 좀 아무래도 그동안은 남성적인 그런 특징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지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체성이라는 게 그걸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제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무너졌을 때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제 주도성을 잃게 됐을 때
그때가 제일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대학원을 다니면서 스케줄이 진짜 바쁘게 돌아가는데 사실 과제라는 건 교수님들이 주시는 거지 제가 주는 게 아닌데도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만 휩쓸리면 조절을 못하면 주도성을 쉽게 잃게 돼요. 그럼 그럴 때는 저는 멈추고 주도성을 찾기 위한 과정을 한번 쫙 해요. 그래야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과제는 그대로지만 그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느낄 때는 스트레스가 좀 많이 없어진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제 주도성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편이에요. 실존 철학적인 그런 삶의 주도권이 갑자기 이렇게 좀 와닿았어요. 네, 실존 말씀하셔가지고 실존 중에서도 왜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뭐 책임을 지는 그 부분에서도 저는 실존을 알기 전부터 좀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되게 저는 대학원도 하고 있지만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제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은 이유는 내가 이걸 선택을 했으니까 책임을 질 것도 예상을 하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인생이 편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래서 같은 글래서가 뭐예요? 현실 치료를 만들어내신 분이죠. 순간 글래서가 왔다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휩쓸리지 않는다 생각하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에 대한 정체성은 이제 종교가 있다 보니까 확고한 편인데, 근데 저는 지금 딱 제가 정체성에 혼란이 온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도 하고 있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연기도 지금 계속 배우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뭔가 교집합이 잘 없는 거예요. 다 각각을 다 각각으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좀 고민들과 여기서 내 정체성은 뭐지? 대학원 가서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일할 때도 또 일하는 거에 부족함이 많고 연기도 또 연기로 부족함이 많으니까 난 뭐지? 이런 어느 곳에서도 완전하게 서 있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게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고, 근데 혼란스럽지만 버텨낼 수 있는 거는 원래 다 그런 거지. 약간 이런 다 처음부터 잘할 순 없지. 그쵸. 약간 이런 생각들이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낸데 시작한 단계고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해내보는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좀 스스로 많이 하면서 그 생각으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정체성이 성립된 부분도 있지만 또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저도 가끔 이제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조심해야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말을 조심해야지. 근데 그게 또 저의 그 직업적인 정체성이랑 되게 상관이 있고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응원하거나 잘 되길 바라야지 말을 실수하지 않거나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저의 정체성이 되는 것 같고 아직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해야만 되고 사람이 자꾸 그런 거 의식하지 않으면은 내 본의대로 막 하게 되니까 이건 계속돼야 되는 일 같으네요. 네, 우리가 다 그걸 하고 있고 그 청년 시기는 그게 미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하고 있는. 그렇죠. 네. 여기서 또 이렇게 커나가는 또 하나의 데이빗이란 새싹한테 중요한 역할을 주는 이 할머니. 그리고 저희가 노인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미나리 씨를 거기까지 가져와서 거기 뿌릴 생각을 한 스티븐 여는 이제 생각도 안 하고 거길 가보지도 않는데, 그리고 매일매일 거길 걸어가면서 이 데이빗이 좀 더 튼튼해졌을 것 같고 처음에는 할머니가 또 과감하게 좀 뛰어오라고 뛰어봐. 지금 못할 것 같다고 뱀도 치우려고 할 때 건드리지 마라 차라리. 그래서 눈에 보여야 피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할머니가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노인의 지혜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서 갖고 있는 지혜에 대한 어떤 와 이렇게 했던 아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혹은 나는 어떤 노인이 좀 되고 싶은지. 우리 돌리면 졸졸이래. 종종 졸졸이요? 종종 얘기하셨는데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늘 말하지만 에리 프롬. 항상 학교 가서도 맨날 그 얘기하는 거지. 교수님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쟤 또 그 얘기 하려고 한다. 전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이유가 LA 프롬? LA 프롬. LA 갈비 할 때가 LA고요.
LA로부터 온 건 LA 아니 LA 김밥 등 있죠. 네.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똑하다는 느낌보다는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은 우리 순자 씨처럼 뭔가를 막 혼내기보다는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하나씩 조심스럽게 알려주는데 가만 보면은 그냥 자기가 안 게 아니라 뭔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와닿는 것들을 전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서 좀 많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왕이면은 못할 말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말 경험했던 말들 좀 진정성이 담기는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밀라논나라는 유튜브 혹시 아시나요? 네. 그분이랑 윤여정 배우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받아들이는 거에 거리낌이 없으시거든요. 타인한테 열려 있는데 다 자기 공간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다 보면 타인을 당연히 존중하게 되고 자기 그쵸. 자신도 존중하게 되니까 그런 모습을 가진 어른과 노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할머니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지만 아무도 할머니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아서 너무 할머니가 되고 싶은데 할머니 되고 싶지만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되게 닮고 싶은 부분이 제가 어머니랑 엄청 친구처럼 지내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머니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 나 오늘 뭐 했는데 아니면 내가 남자친구랑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도 심지어 남자친구랑 얘기를 되게 막 하는데도 그걸 듣고 야 니 왜 그래 막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다 듣다가 한마디씩 그냥 툭툭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가지고 아 나도 나중에 좀 그냥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필요한 얘기를 한마디씩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외할머니가 이제 김인년생이셨는데 네. 그 대한독립 만세 그 3.1운동. 근데 제가 이제 남자친구 없고 결혼을 이제 하긴 나이가 너무 먹었다고 어른들이 막 그럴 때 저희 외할머니가 저한테 너는 왜 결혼 안 하나? 그래서 애인이 없고 남자친구 없는데 그랬더니 네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좋다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 할머니들은 그냥 부모님들이 다 점지해주는 분 얼굴 안 보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줄 알고 저희 엄마는 또 보수적이어서 막 먼저 가서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또 본인이 예쁘니까 본인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고 나는 노력이 필요한 삶인데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근데 그 할머니가 막 네가 먼저 가서 좋다 해야지 그래야 사람도 새기고 그러는 거지 그러신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왜 할머니들은 당연히 그러지 않을 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지? 그런 그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나이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라 그러면서 제 사촌이 8살 연상인 저 동갑인 사촌이 결혼했거든요. 그것도 잘하는 거라고.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엄마 아빠랑 동갑인데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고 위아래로 상관없이 오면 가서 좋다 해라. 그런 말씀을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대 간에 오해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70살 어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70 너무 젊지 않나요? 젊어요? 그럼 80으로 올려보죠. 난 너무 많이 살기 싫은데. 그래요? 네.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한정합시다. 75, 80. 뭐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 어떤 저는 외모? 한 80 정도 되면은 어떤 패션 코드? 패션은 되게 트렌디하게 막 그런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라 이렇게 뭔가 타 브랜드지만 그 트렌디한 느낌에서 옷 하나 골라서 입을 수 있고 그런 느낌의 일단 외모. 웬만하면 백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때쯤 되면 이제 셔츠 좀 입으려고요. 제가 꿈꾸는 건 되게 장난기 많은 할아버지. 약간 이태리 남자들, 이태리 할아버지들이 생각났어요. 이태리 할아버지들은 다 멋쟁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셔츠를 딱 입고 맞아요. 이렇게 막 은발에 이렇게 하고 그 나이와 상관없이 여자들한테 이렇게 눈길을 보내는 그 에너지. 정말 잠시만. 그 사람 왜 만났어요? 아니 제가 바게트를 사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모습이 자기는 신기했나 봐요. 현지 마켓이었거든요. 와서 맛있냐고 말 걸더니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돼가지고. 저도 바게트를 샀었거든요, 파리에서. 샀던 이유는 저 에펠탑 혼자 밤에 보러 갈 때 무서워서 현지인인 척하려고 바게트를 샀었거든요. 호신용으로 사고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왠지 죽지 않는 그 이태리 할아버지들이 생각나요. 대체로 다 셔츠를 입고 이런 일수 가방 같은 거 딱 들고
청혼하는. 원래 보통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데 다 좋다가 그래도 외모는 멋있으신 대체로. 네. 외모지향적입니다. 아니 그 이태리 할아버지들이 여기는 이제 내실이 튼실하실 건데. 왜 갑자기 내실로 가? 아, 네. 여기다 뭔가 끝을 좋게 하려고 끝을 좋게 해보려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두 분은 어떤? 저는 그냥 한 85세 정도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막 트렌디하게 못 입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만 입고 제 자식들이 허락해 준다면 할머니가 되어서 진짜 손자 손녀가 있는 할머니가 되어서 그냥 내 아들 딸이고 뭐 사위고 며느리고 내 손자들이고 언제든지 그냥 쉬고 싶을 때 와서 쉬고 그냥 놀다가 편하게 있어라 뭐 귤 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 그러고 싶어요. 그냥 귤 내주고 이따가 뭐 조잘조잘 얘기하면 그냥 한마디 해주고 편안한 진짜 나의 집, 뜰곳 약간 이런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백곰님도 어머님처럼 손주가 있는 할머니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네요. 맞아요. 여러 번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손주 얘기. 맞아요. 손주 얘기 많이 그러면서 정작 저희 집에서 아무도 손주를 허락지 않고 네. 아, 꿈 반드시 이루시기를 우리 어머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저는 제가 외모가 저희 엄마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늙어갈지가 보인대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스포당했다. 네. 그래서 외모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 아까 백발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는 제가 외모가 어떻게 되고 싶다는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30세 때부터 백발 가까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언니 데리러 갔는데 할아버지였다 그래서 언니 막 울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흰머리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왠지 저는 곧 그럴 것 같아요. 염색도 안 부럽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30대에 백발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은발이잖아요. 이게 그냥 백발이 아니라 옛날에 그 누구지? 그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 나왔던 그 여배우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은발이었잖아요. 되게 근데 너무 매력있던. 은이라고 하니까 좀 더 멋있긴 하네요. 네. 맥라이언? 네, 맥라이언. 맥라이언 보면 약간 백발인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왠지 그렇게 빨리 될 것 같고 근데 염색은 안 할 거라서 왠지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딱 그냥 상상을 해봤거든요. 나의 7, 80대가 됐을 때 일단 경제적 고민은 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안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당에 있는 집이 저는 되게 제 로망이라서 거기에 앉아서 햇살 받으면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아기를 낳을지 말지도 아직 안 정했는데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네, 그래. 저는 결혼도 안 했어요. 뭔가 여유 있는 하루하루를 좀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실 때 조인의 모습을 자주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이제 지금 새 옷을 사서 입었을 때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래야 또 그 지점을 향해서 또 살아나가지기 때문에 자주 그려보고 자주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이미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죠. 지하에다 막 말씀하신 와인셀러 두고 막. 셔츠 입고. 네, 그렇죠. 셔츠 작아서 막 이상하게 되는 거 같아요. 또 이번 화에서 숨어 있는 게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거란다 하면서 또 여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못다한 얘기가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다음 화에서 또 미나리 얘기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화에서 뵐게요. 네, 다음에서 안녕히 만나요. 계세요.